네, 반갑습니다. 강주 북구울 전진숙입니다. 이번 추석 민심 들어보셨습니까, 장관님? 제가 지역 민심은 들어보진 못했고요. 응급의료 체계 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마음이 참 편안하다, 참 잘하고 있다, 참 애쓰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이계호 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구구단체 중심으로 혐중 반중 시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상황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팩트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기호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를 계속 양산하는 방식인데, 이 가짜 뉴스가 계속 양산되어지고 있고 부풀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대응 자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외국인, 특히 중국인 건보 먹튀에 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오류가 있었죠? 네. 예.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중국인 재정 수지를 계산할 때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이런 데 오류가 있어서 2020년, 2023년에 통계 오류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요.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이제 수정해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에 멈춰서는 안 되고요. 네. 그러한 잘못된 오류가 지금 혐중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부추기는 자료를 활용을 하고 됐다면 보건복지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류에 대해서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살할 조짐이 보이는데도 이를 막지 않았다면 장관님, 이거 자살 방조죄 맞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방조죄까지 적용하기에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자살은 일찍할 수 있습니까? 일찍할 수 없습니까? 어느 정도 위험 징후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험 징후를 인지하는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는. 징후가 있는 걸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이 OECD 1위입니다. K컬처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뒷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이후에 자살 증가가 충분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자살을 예방한다는 정치적 쇼만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정책 실패를 넘어서서 자살을 방조하고 국민 대사기극을 펼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던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부부의 제목은 지금 재수사받고 있는 것 이외에도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살은 충분히 인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전화가 설치가 되고 있고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자살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자살 예방 사업이 지역과 중앙으로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데 자살 예방 정치 컨트롤 타워 또한 전면적으로 조금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코로나 이후 발생 이후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서 코로나 이후에 자살 증가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이 안타깝게도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충분히 대응 가능했으나 전혀 막지 못한 방식으로 여전히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살 상담 전화 증가는 자살 시도자의 위험 신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자살 상담 전화는 폭증을 하고 있고 10월부터는 더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자살할 결심은 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자살을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4년 상반기에 자살 급증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겠죠. 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를 봐서. 근데 도대체
이 사이에 우리는 이런 통계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참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지금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부터 2024년에 두 차례 대면했고 두 차례는 서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코로나 자살 증가 대책에 대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회의에서는 그거에 대한 일절 언급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참여하는 장관들은 이 회의를 그냥 문의만 자살 예방 회의를 하는 건지 진짜 내용을 가지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자살 예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에 1393이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109번으로 바꿨죠. 자살 예방 네, 전화. 통합했습니다. 통합을 했다고 하는데 그 통합은 실제 내용을 보니까 내용적인 통합은 하나도 없어요. 전화번호만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1393을 109번으로 바꾸면서 문재인 지우기에 저는 앞장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민간단체와 현장 전문가와 참여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보시는 것처럼 마표 대계에서 사진을 찍고 자살 예방에 2시간짜리 행사에 9,700만 원을 쓰게 됩니다. 도대체 자살 예방 사업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인지 김건희의 쇼를 만들어주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국감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저는 자살 방조죄에 해당되고 사기죄, 국민 불통죄 이런 것들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살은 굉장히 심각한 그 건강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전략에 대한 것을 보충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범부처 협력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 그다음에 고위험군 아까 말씀하신 자살 시도자들에 대한 집중 관리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런 전략이 좀 제대로 그 실행될 수 있게끔 이행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장관님, 네. 제가 오늘 두 번째 질의할 때 다시 할 건데요. 문제인식을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문제인식에 대한 제대로 출발점이 어디인지 점검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대응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조금